금융계의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의 입에 쏠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침묵이 왜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정말 숨죽여 기다렸는데 그는 침묵했단 말이죠. 이게 왜 그 어떤 말보다 중요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파월 의장은 대체 왜 입을 닫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은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시간을 좀 돌려보죠. 11월 1일, 바로 이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이 정말 딱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었죠. 이때 시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해의 마지막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거든요. 투자자들은 거의 제발 금리 좀 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도 기다리듯 간절하게 신호를 원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12월 1일이 연준이 그동안 돈줄을 죄던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가 끝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릴 수 있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시장의 민감도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거죠. 자, 그렇게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연단에 선 파월 의장. 그런데 그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길을 선택합니다. 네, 바로 침묵이었어요. 이날 하루 동안 시장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번 보세요. 연설 전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71%를 넘을 정도로 완전 낙관적이었어요. 그런데 연설이 시작되니까 파월은 통화 정책은커녕 경제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은 어땠겠어요? 잠깐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죠. 기대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저는 현재 경제 상황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와, 정말 단호하죠. 모두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된 침묵이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는 공식적인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위원들이 시장에 괜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관련 발언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은 시기예요. 일종의 내부 규정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묵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연준이 쓰는 그들만의 언어, 바로 매와 비둘기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잠깐, FOMC가 뭔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바로 미국의 금리 같은 중요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연준의 핵심 멤버 12명이 모여서 말 그대로 미국 경제, 아니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잡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FOMC 회의에서는요, 항상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은 매파, 다른 한쪽은 비둘기파라고 불리죠. 매파는 물가를 접는 게 최우선이라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이 먼저니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준의 모든 결정은 바로 이 매와 비둘기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 둘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합니다. 어쩔 땐 굉장히 매파적이었다가 또 어쩔 땐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로 매둘기, 매와 비둘기를 합친 말이죠. 그만큼 그의 스탠스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그의 매파적인 모습이에요. 2025년 9월에는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아주 찬물을 확 끼얹었죠. 이건 전형적인 매파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2023년 2월에는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시장을 안심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발언이죠.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계속 바뀌니까 매둘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장은 이 애매한 매둘기의 침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연준의 세계에서는 종종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든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파월이 또다시 매파적인 경고를 날리는 거였어요. 아직 물가 잡으려면 멀었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잖아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파월의 침묵이 시장에 잠시 안도감을 준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신호, 진짜 답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사실 시장의 선수들은 파월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주목하고 있던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며칠 뒤에 나올 11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진짜 결정에 내려질 FOMC 회의 결과,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결국 연준의 결정은 파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복잡한 연준의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파월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파월의 입술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연준이 보고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도 직접 읽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분석과 예측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어쩌면 이런 소음 속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가려내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침묵의 의미까지도 읽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